안녕하세요. 마음의 책장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혹시 자식한테 함부로 대접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?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키웠는데 밥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뒷바라지 했는데 내 일생을 다 바쳤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거는 무시하는 말투, 귀찮다는 표정, 때로는 거칠게 하는 말입니다. 억울하고 서럽죠. 내가 뭘 잘못했는가? 내가 잘못 키웠는가?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하셨을 겁니다.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 마음 조금이라도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.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. 오늘 이 내용은 자식을 탓하는 내용이 아닙니다. 자식한테 보내는 내용도 아니고요. 바로 그 상처를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부모님들께 드리는 내용입니다. 끝까지 들어주시면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지실 겁니다. 제가 약속드릴게요. 오늘도 공감되는 명언 한 구절씩 나옵니다. 에피테토스, 공자, 링컨, 괴테, 탈무드, 그리스 최초의 철학자 탈레스, 명심보감에서 공감되는 명언을 각각 한 줄씩 읽어드립니다. 자, 그럼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. 자식이 어떻게 함부로 대하던가요? 말투가 거칠거나 무시하는 말을 툭툭 던지거나 부모가 하는 말을 아예 흘려듣거나 어떤 경우든 그것이 부모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말 안 해도 압니다.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먼저 생각해 봤으면 해요.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내 자식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아직 미성숙해서입니다.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, 살면서 쌓인 피로감, 그게 가장 편한 사람한테 나오는 건데요. 그 가장 편한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.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직 덜 자란 겁니다. 물론 그게 이유가 된다고 해서 괜찮은 건 절대 아니고요. 다만 내 자식이 나쁜 사람이구나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두 번째 이유는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습관입니다. 어릴 때부터 뭘 해도 다 받아줬던 자식들이 있거든요. 울면 다 들어줬고 화내면 달래줬고 그게 쌓이다 보면 부모는 늘 내 편이고 늘 참아줄 거야 라는 게 자연스럽게 몸에 적응이 되었는 겁니다. 이거는 부모 탓이 아닙니다.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. 그냥 그렇게 자랐는 겁니다. 세 번째 이유는 자식들 본인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. 요즘 사람들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. 직장에서, 가정에서, 사회에서 치이고 또 치이면서 그 분노와 서름이 결국 가장 만만한 곳으로 나오거든요. 자연스럽게 화풀이 대상이 된 겁니다. 억울하고 서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건 자식을 두둔해 주려는 게 아니고요. 단지 이렇게 된 상황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조금은 덜 속상할 수 있거든요. 자, 여기서 첫 번째 명언을 같이 읽어볼게요. 현명한 사람은 화나게 한 사람을 탓하지 않고 화를 낸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. 에픽테토스.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입니다. 자식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화를 자식한테 바로 돌리기 전에 3초만 잠깐 멈추는 겁니다.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,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. 그게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. 자식이 함부로 대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? 그냥 참는 겁니다. 자식인데 어떻게? 내가 참아야지.
괜히 한마디 했다가 사이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. 이러면서 꾹꾹 누르고 또 누르시는 겁니다. 그 마음 다 이해합니다. 저도 압니다. 자식 키우면서 한두 번씩은 다 겪는 일이잖아요.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되고 자식 잃을까봐 더 걱정되시잖아요. 근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무조건 참는 건 답이 아닙니다. 계속 참으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. 첫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거든요. 감정은 참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. 내 안에서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. 화병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오랫동안 참았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우울증이 오거나 온몸이 쿡쿡 쑤시고 아프거든요. 두 번째는 자식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습니다. 부모가 계속 참아주면 자식은 그게 당연한 줄 알거든요. 말 좀 거칠게 해도 엄마는 다 받아주는구나. 아버지는 다 넘어가시는구나.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겁니다. 결국 참는 게 자식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딱 한 번만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.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됩니다. 울지 않아도 됩니다. 그냥 조용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. 나는 너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많이 상처받거든.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. 딱 이 한마디입니다. 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을 담담하게 전달하는 겁니다.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. 근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.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자신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다. 공자. 감정에 휩쓸려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울면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.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. 그리고 그게 진짜 강한 부모의 모습입니다. 자식한테 오랫동안 함부로 대접받았다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내가 부족한 부모라서 그런가? 내가 잘못 키웠는가? 내가 뭘 잘못했지? 나는 왜 이럴까?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생각들을 버리셨으면 합니다. 자식이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부모가 못난 사람인 게 절대 아닙니다.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.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무시하고 막 대한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인가요? 아니잖아요. 그 상사가 예의가 없고 성격이 나쁘고 인성이 부족한 거잖아요.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식이 함부로 대하는 건 그 자식이 성숙하지 못해서입니다. 부모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. 내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3가지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자식이 화가 나서 한 말을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세요. 엄마는 항상 이래.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모르세요? 이런 화가 나서 했는 말들을요. 화가 난 사람의 말은 과장이 굉장히 많고요. 그 순간의 감정이 담긴 말입니다.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그 말 그대로 가슴에 새기지 마세요. 두 번째,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. 자식한테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. 오래된 친구, 이웃, 동네 모임, 취미활동, 나를 반겨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.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.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3번째,
오늘 내가 잘했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. 크게 잘했는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. 오늘 밥 챙겨 드셨죠? 산책 나가셨나요?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시잖아요. 이런 것이 다 잘하시는 겁니다. 작은 것들이지만 이 작은 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거든요. 링컨이 했습니다. 자기 자신을 믿어라. 그러면 언제나 살아갈 길이 보인다. 링컨. 자식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. 자식이 나를 낮게 보더라도 내가 나를 낮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. 근데 있잖아요. 아무리 섭섭하고 상처받아도 자식이잖아요.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은 분은 사실 거의 없으시잖아요.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마음, 그게 부모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계는 이어가면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?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, 기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세요.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잘해줘야지. 내 자식이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. 라는 기대가 결국 실망과 상처를 만듭니다. 물론 그 기대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. 당연합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이 아이는 이런 아이구나 생각하고요. 지금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, 그게 상처를 줄여줍니다. 기대를 낮추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.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. 2번째,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만드세요. 자식이라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. 막말, 폭언,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, 이건 참으면 안 됩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분하게, 단호하게 한 번은 말씀해 보세요. 그런 말은 엄마는 듣지 않을 거야.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많이 상처받아. 이런 선을 만드는 게 관계를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. 3번째, 좋은 순간을 기억하세요. 자식이 항상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. 가끔은 다정하게 연락이 오기도 하고 뭔가를 챙겨주기도 하고 피시 웃으며 장난치기도 하잖아요. 그 순간들을 기억하세요. 그 순간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되거든요. 나쁜 기억만 붙잡고 있으면 관계 전체가 나쁘게 보이거든요.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. 괴테. 자식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.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, 아직 많이 부족해서. 하지만 그 방황이 언젠가는 끝나거든요. 그때까지 나는 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됩니다. 자,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.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식에게 보내고 싶은 명언들입니다. 자식한테 직접 보내셔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읽으셔도 좋고요. 혹시 자식이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다면 더 좋겠죠. 첫 번째 명언입니다.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다. 그 생명으로 부모를 아프게 하지 말라. 탈무드.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이어온 삶의 지혜입니다.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시나요? 생명을 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,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 말은 담고 있습니다. 2번째 명언입니다. 늙은 부모를 공경하라. 당신도 언젠가 늙는다. 탈레스.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의 말입니다. 지금 현재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모습이 자식의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자식들이 꼭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말입니다. 3번째 명언입니다.
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. 명심보감.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명심보감의 한 문장입니다.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바뀌어도 이 말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, 그것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라는 겁니다. 이 명언들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? 혹시 자식이 이 말들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? 그 마음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. 자식에게 상처받으면서도 여전히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.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식한테 함부로 대접받으면서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는 것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. 자식한테 상처받으면서도 그 자식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요. 그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.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.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자식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.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요.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. 그 사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자식이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올 겁니다.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그날이 오기 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를 위해 사세요.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명언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